자, 지금부터 우리 1주차 피드백 강의를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너희가 이제 첫 번째 주차에 대한 숙제를 내줬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매겼습니다. 자, 매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너희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쌤이 총 집계를 좀 해서 몇 가지는 같이 쌤이랑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쌤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려고 지금부터 이 강의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부터 알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틀렸던 부분은 선생님이 고쳐라고 쭉쭉 설명을 적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그거를 쌤이 지금 또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틀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페이지 우리 54페이지에 지금 여기 밑에 체크업 부분 있죠. 자, 첫 번째 요 숙제를 여기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보자. 자,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틀렸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자, 같이 밑줄 한번 칩니다, 얘들아. is famous for 밑줄 한번 치고, 자, be famous for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레스토랑은 유명하다. 뭘로 유명하다? 자, serving, 즉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dish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접시가 아니겠죠. 바로 무슨 뜻이다? 접시가 아닌 어떤 요리를 말함으로써 이런 명사를 지금 여기서 수식하는 단어는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는 건 품사 어떤 것의 역할이야?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레스토랑은 유명하대. 자, 형용사 여기 중에서 우리가 나올 만한 게 바로 정답은 자, 로컬입니다. 로컬. 지역적인 그런 로컬 푸드라고 우리 자주 말하죠. 자, 그래서 지역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유명하다라고 되고,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맨 마지막 문장은 문장 맨 처음부터 동사 원형이 나온 바로 명령문이죠. keep부터 이 문장까지 명령문이 나왔어. 자, 그래서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보관해라. 자, or 동그라미 쳐서 얘들아 명령문 or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해라. 자, 그 다음 or이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해석한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돼. 즉 앞뒤 문장 서로 전환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음식을 냉장고 안에 유지해라, 보관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얘들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포인트로서 spoil. 그렇지 않으면 상하게 될 거다. 정답이 spoil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좀 많이 틀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55쪽 같이 한번 보자. 자, 얘들아 55쪽에서 우리 여기 지금 7번째 줄 같이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거거든. 자, 같이 한번 보니까 after 요 문장을 좀 많이 틀렸었어. 자, 우리 after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 후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죠. 자, 그러면 after 나왔으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콤마가 너무 많아. 즉 여기에서 주어 동사를 잘 찾아줘야 됩니다. after 뭐 한 후에냐면은 바로 된 우유, 발효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나왔던 얘들아 기억나나? 고르곤졸라 내용이겠죠. 자, 발효된 우유가 근데 그 우유가 어떤 건지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쌤 뭐라고 했어? 이렇게 괄호 치자고 했죠. 자, 뭐의 종류인 치즈의 종류인 그런 발효된 우유가 becomes 뭐가 되었어? solid라고 되죠. become solid. 고체가 된 이후에 이렇게 끊기는 거네. 즉 치즈의 한 종류인 발효된 우유가 고체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포크, 즉 포크질했다, 즉 찔렀다 이것을 즉 발효된 우유를 찔렀어요. with 뭘로? 자, 쇠 막대기로 이렇게 찔렀대. 그래서 이 문장도 해석을 좀 많이 틀렸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어서 쌤이 여기 2번을 좀 많이 틀렸어가지고 밑줄 한번 칠게요. 자, is true. 어떤 것이 맞냐, 올바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방금 봤던 그 문장 바로 뒷문장을 쭉쭉 가보도록 할게. 자, this allows oxygen to enter the teeth. 자, 두 번째 회차 내용 선생님 했던 그 문법 내용에 대해서 잘 봤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자, 이 문장 이것은 허락한다. 산소가 뭐 하도록 그 치즈 안으로 들어가도록 즉 포크질 이렇게 했던 게 그걸로 통해서 바로 치즈가 요 포크질랑 그 사이에 산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요 문장 잠깐 우리가 문법적으로 빠져보자면은 this 주어져 allows 허락한다. 그 다음에 산소를 허락한대요.
근데 산소가 뭐 하도록? 산소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산소라는 목적어를 설명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거. 얘들아 이거 우리 몇 형식? 5형식 문장으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문법을 사용했던 그런 문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자면 포크질에서 그 치즈 안에 포크질했기 때문에 바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었고 when mold encounters oxygen 여기까지 역시 끊을게요. 자, mold 곰팡이였죠. 곰팡이가 접촉할 때, 즉 맞닿을 때 무엇을? 곰팡이에 산소가 맞닿게 될 때 이것은 시작한대요. 뭐 하기? 자라나기 시작한다. 즉 곰팡이 안에다가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2번에서 B 문장 가볼게요. 고르곤졸라 치즈는 필요하다 산소를 뭐 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곰팡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됐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저 이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자, 페이지 62페이지 같이 한번 가보자. 사실 이 부분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해석을 어려워했을까 봐 쌤이 좀 걱정했었는데 꽤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친구들도 이제 선생님이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꽤 해석을 좀 하네? 라고 조금 뿌듯했던 그런 거였거든. 그러면 먼저 많이 틀렸던 그런 해석부터 같이 한번 갈고 올 건데 62쪽에 지금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이것도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앞문장도 그렇고 이 문장도 그렇고 너희가 주어 동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해석이 다 틀렸던 그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쌤이 주어랑 동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별표 치라고 동그라미 세모 치라고 하는 거겠지. 자, 요 문장. 자, the longer length라고 나왔어요. divided 동사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는 게 자, divided 다음에 by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뭐뭐에 의해서라는 이런 by가 나올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무슨 태라고 생각하지? 바로 수동태라고 생각해버리는데 얘들아 알다시피 수동태는 그냥 이렇게 pp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에 원래 뭐가 나왔어야만 했어? 바로 비동사가 나와서 우리가 그런 문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동사가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동사의 후보가 나오기 전에 해석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더 긴 길인데 자, 어떤 길이냐? 요때 divided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로 pp의 포인트로서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 어디까지 이렇게 갈로를 닫아볼까? 자, 더 짧은 길이에 의해서 나눠진 그런 더 긴 길이는 must equal. 여기서 이게 동사입니다. 자, must equal. 뭐 해야만 한다? 동일해야만 한다. 똑같아야만 한다. 라고 합니다. 뭐와? 전체 길이와. 근데 그 전체 길이는 바로 또 뭐가 된다? divided by 어디서 많이 봤죠? 요렇게 앞에서 나와있던 구문처럼 얘도 pp로서 사실 얘들아 이 부분도 힌트야. 어떻게? 우리가 딱 봐도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얘는 and와 혹은 그런 접속사가 없을 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들은 동사가 아닐 수 있고 어떤 구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 길이랑 똑같다. 근데 총 길이가 또 어떤 길이야? 더 긴 길이와 나눠진 그런 총 길이랑 똑같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주어, 동사 여기서 잘 파악을 해주는 그런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63페이지 먼저 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린 유형으로서 자, 밑줄 한번 칠게. Not true about the golden age of Greece. 자, 틀린 건데 얘들아 뭐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의 황금 시대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재. 자, 그러면 그리스의 황금 시대라는 내용을 나오는 문단을 찾아보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The Golden Age of Greece라고 나오죠. 이 문단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기원전 5세기는 골든 에이지, 즉 그리스의 골든 에이지의 시작점이었다, 초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The Greek armies had finally defeated the Persians. 자, 끊어볼게. 이 문장도 해석 틀린 친구들 좀 있었대. 동사가 had만이 아니고 defeated, have, pp 얘가 같이 동사죠.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리스의 군사가 마침내 자 이겼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페르시아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the city of Athens, 아테네의 도시가
재건설되고 있었다. 마침내 이겼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번에 B 같이 가보자. No more, 더 이상 없었다 전쟁이 누구와 함께? 페르시아와 함께. 왜? 마침내 이겼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 B는 아니죠. 왜? B 내용은 나왔어. C 바로 가볼게. Some construction. 자, construction 동그라미. 이 단어 모르는 친구들은 찾았어야 했대. construction 바로 건설이란 뜻이죠. 아테네에서도 약간의 건설이 있었다. 바로 어떤 문장? 아테네가 재건축 중이었다라고 내용 나와서 이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 It was a time of great advance. 자, 매우 큰 발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and there was also a focus on academic learning. 자, 또한 뭐가 있었다? 어떤 집중, 초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on 어디에다가? 자, academic learning이라고 해서 어떤 자 과학적인, 수학적인, 즉 교육적인 그런 교육에다가 어떤 초점이 있었다. 학문적인 교육에다가 초점이 있었다. 즉 우리가 어떤 학문에 대해서 집중을 하던 시기였다라고 해서 D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즉 academic learning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내용이 나오지 않은 A입니다. A 내용 볼까요? Geometry took the place of 밑줄 한번 치기요. Take the place of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점령하다라는 뜻으로서 자, 기하학이 예술을 점령했다. 자, 기하학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 어디? One of the newest scientific fields. newest도 역시 방금 나왔던 요 new things랑 또 결부시킬 수 있어. 새로운 과학적인 분야들 중 하나는 여기서 들판 아니디 얘들아. 분야라는 해석으로 많이 된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분야 중 하나는 기하학이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기하학이 하나 그 중에 있다라는 거지. 점령했다라는 내용은 없었어. 즉 여기서 그냥 나오는 내용에서 이런 단어 나왔네 체크 이렇게 해서 풀면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네요. 자, 그러면 방금 나왔던 것처럼 쌤이 여기서 네모친 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술과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발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난 게 golden ratio 방금 봤던 요 첫 번째 봤었던 그 부분이었죠.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1대 1.618 요 비율이 나왔었어.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이 당시에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우리 1번의 best title 최고의 제목을 골라라 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자 수학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술과 결부시킬 수 있었던 그 혹은 건축과 결부시킬 수 있었던 그 제목은 바로 can best be used to create beauty. 자 수학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나요?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움 혹은 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봤던 art와 architecture 얘랑 바로 사용되는 거였죠. 정답이 바로 D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그냥 풀지 말고 쌤처럼 밑줄 치고 혹은 표시를 해서 너희가 그 틀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서를 꼭 해야지 그게 올바른 피드백이 되는 거야. 너희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문법은 먼저 책 페이지 91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91페이지에서 우리 1A의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부분은 쉬운 부분들인데 실수한 친구들이 꽤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은 나의 조부모님들은 were poor 가난했었다 라고 해서 자 시제가 언제입니까? 바로 과거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then 그 당시에 back then 그 당시로 되돌아가면 이라는 바로 과거의 시점을 말해서 우리 얘들아 정답은 뭔데?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couldn't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 자 그 다음에 D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의 4번 보니까 자 관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얘들아 우리 이용하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관로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 문장에 맞게 변형이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이죠. 자, 4번에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넣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해석을 밑줄 쳐야 되겠죠. 찾아볼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게 be going to네. 근데 얘들아, 너희 실수했던 친구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be를 그대로 적었어. 얘들아, b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얘를 앞에 있는 이 주어랑 시제랑 수, 인칭 시제를 해줘야 되지. 비동사 뭘 집어넣어야 돼? is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is going to look for 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 너희가 실수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밑줄 한번 칠게요. 끝낼 수 없었다. 없다가 아니라 없었다 라고 해서 시제가 바로 과거. 쌤이 요런 쌍시옷은 조심하라 했지. 왜? 시제가 과거임을 나타낼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처럼 현재가 아닌 비동사에다가 과거를 집어넣어줘야 되네. he이기 때문에 비동사 was. 그 다음에 없었다니까 그냥 able이 아니라 was not able to 뭐 할 수 없었다? finish. 혹은 축약형으로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wasn't라고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우리 93페이지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 자, 93페이지에 A의 3번 같이 한번 보면 얘들아. 자,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음식은 쌤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둘 중에 골라라는 건 뭘까? 아, 요때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한 의무가 아닌 즉 have to랑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구나. 바로 강한 추측으로 쓰인 거예요. 자,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많이 말해줬던 단어들이. 자, 그러면은 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둘 중에 뭔지 가봐야겠네. 자, it is always full of people. 상상 사람으로 가득 찼다. 즉 사람이 늘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음식은 최고임에 혹은 훌륭함에 틀림없다. 정답은 바로 쌤 동그라미 쳤는 것처럼 바로 must다. 이렇게 가보면 돼. 자, 6번 가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 역시 차이를 보자면은 얘들아 don't have to 해석 절대 잊으면 안 된대. don't have to는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should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죠. 자, 즉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적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다? 3번처럼 해석이 필요해요. 자, 6번 갑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은 오늘날이란다. 오늘 밤에 크리스천은 자, all night 밤새도록 TV를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앞에 끊어서 왜냐 하면은 자, 밤을 샐 수 있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 자, 그녀가 내일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TV 본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상황처럼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의 내용이 나왔겠지. 정답은 doesn't have to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3번, 5번 같은 경우도 우리 보기 위해서 위에 밑줄 한번 칩니다. 관로안의 말을 이용.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우리가 문장에 맞게 변형이 필요로 된다라고 됩니다. 자, 3번은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근데 얘들아, 올라갈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돼?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have to에 대해서 부정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다가 아닌 없을 것이다. 시제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다. 그런 문장이야. 그럼 미래. 자, 우리가 have to 앞에다가 우리 알다시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뭘 사용한다? will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will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have to도 동사 원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have to 뭐 해야만 한다? climb.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 그래서 3번은 좀 어려웠죠. 해석을 제대로 보고 풀어야 되는 게 조동사의 지금 이때까지의 문제 푸는 포인트였어. 얘들아, 조동사는 무조건 해석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5번 보자. 5번도 별표 쳐서 자, 우리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지금부터 필기를 잠깐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하나 어디에다가 필기를 좀 뺏겨 적으면 좋을 것 같아.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처럼 부정문은
do 혹은 does not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사용했죠. 즉 have라는 이 단어를 to를 잠깐 떼서 얘를 일반 동사 취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문을 사용하자라고 했어. 즉 일반 동사의 부정문 사용했던 do, the, d가 나와서 우리 역시 do, the, d를 그대로 사용해서 의문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의문문 사용할 때도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뭘 사용한다? do, the, d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자 주어, have to 역시 동사 원형 물음표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자 그래서 쌤 근데 지금 d는 뭔데요? do, the, d. d는 얘들아 바로 뭐죠? did는 시제가 언제임을 나타낼 때, 과거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한번 치자. 그녀는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시제가 그냥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do, the 중에서 둘 중에서 사용하면 돼. 근데 주어가 뭡니까? 아, she이기 때문에 바로 does she have to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자. 자, 근데 다시 봐야만 하나요? take라는 동사 역시 원형.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워크북 몇 가지 포인트 같이 보고 좀 마무리 좀 할게. 얘들아, B의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B의 부분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동사의 기본 원리. 얘들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어떻게 쓴다? 원형을 쓰고 또 조동사의 우리 부정 형태는 조동사 바로 뒤에 그냥 뭐 붙여주면 된다? not 붙여주면 된다.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써서 이것도 틀린 친구들 꽤 있었대. 이거 포인트 써서 우리가 고쳐주도록 하고요. 5번 보자 그러면.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have to의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쌤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 do, the, did not have to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쌤, didn't have to 잘 적었네요. 근데 얘들아, do, the, d라는 이런 포인트가 될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우리 알다시피 부정문의 기본 원리였죠. 얘가 과거임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일반 동사 원형을 적어서 얘는 과거임을 나타내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자 그러면 C의 3번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얘들아 쌤이 아까 포인트 풀었던 것처럼 쌤이 지금 잠깐 힌트를 이렇게 밑줄 칠게. 자 얘도 어떻게 어떻게 보는 거야? 관로 안의 말을 이용, 즉 관로 안의 말을 변형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쌤 밑줄치 포인트에서 눈치챈 친구들은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봐. 자, 바레이. 이사해야만 했다. 자, 쌍시어 포인트는 쌤 말했던 것처럼 시제가 언제임을 나타낸다? 과거임을 나타낸다라고 되기 때문에 have를 뭘로 바꿔줘야 돼? 바로 had로 바꿔주자라는 거였어요. 자, 이사해야만 했어요. move.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그런 우리 원리를 기억해줘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방금 봤던 포인트들처럼 해석도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냥 쉽게 풀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줘야 될 방면이 많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너희가 틀렸던 포인트 이거 말고도 많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우개로 치워서 쌤이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까지 피드백을 좀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1주차 피드백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